시작할게요. 자, 잠깐만 마무리하고 베이기세 먼저 볼게요. 오늘. 자, 베이기셀의 110쪽 가보실래요? 110쪽에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급하게 요거 두 개 풀지 마라. 그래서 2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사실 얘는 솔직히 좀 뜬금없는 감도 있고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이미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 내용을 좀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 써 있는 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한 개의 동전을 n번, 즉 여러 번 던질 거야. 그리고 그때 앞면이 나오는 거를 x라고 할게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 n자리가 10이면 앞면이 나오는 게 0부터 10 맞나요? 예를 들어 n자리가 1000번이면 동전을 1000번 던지면 앞면이 2로서 1000번까지 하겠네요. 전부 다. 그치? 뭐 그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다음 문장이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이제 대학교 내용이야. 이게 충분히 작은 양수에 대해서 자, 일단 포인트는 n이 여러분들 한없이 커질수록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는 자, 여러분들 원래 동전을 던지면 자, 지영아 원래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럼 원래 이론상의 확률은 2분의 1이지. 자,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요 이론상이라 원래 부르지 않고 너네들이 제가 이거 구분한 적 있잖아. 원래 우리가 구하는 확률들이 다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수학적 확률은 이론상의 확률을 말하는 거야. 요거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두 번에 한 번꼴로 나오던가요? 동전이 없네. 던져보고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는요 이게 진짜 운 나쁘면 10번 던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잖아. 그게 뭐 현실인데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걸 이용해서도 근데 확률을 만들긴 해. 왜냐면 자연현상 같은 것들은 사실 수학적 확률 애초에 구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통계적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100번 던졌는데 40번에 안 된다 했어. 그럼 통계적 확률은 얼마게요? 그 통계상으로 100분의 40인 거야, 확률. 이해돼? 근데 이제 어쩌면요. 자, 여기 이제 그냥 제가 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해석해 드릴게요. 요 자리가 지금 통계적 확률이 나온 자리예요. 즉 n분의니까 전체가 n번이잖아. n번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러니까 요게 그냥 단순하게 통계적 확률인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요 p 자리가 어쩌면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다시 지금 총 n번 더 있다고 했거든. n분의 자 앞면은 x번이라고 했잖아. 이게 어쩌면 지금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의 수학적 확률은 2분의 1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좀 놀라운 점인데 통계, 그러니까 n의 횟수를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없이 커질수록이라고 했잖아. 이게 너네가 배운 표현을 치면 사실 n가 무한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 얘가 만약에 무한히 커지면요 이거 뭐랑 거의 같아지는 줄 아세요? 이게 얘랑 거의 같아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번 던지면 이게 아닐 게 훨씬 더 많잖아. 근데 한 1억 번 던지면요 실제로 거의 한 2분의 1에 근접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수학적으로 써놓은 거야. 어떻게 쓴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결국 이거 두 개가 같아진다는 말은요 비슷하게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 말은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이제 자 이게 뭐냐면요 이거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 뺀 거의 절대값은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n이 무한히 커지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 갈수록 이제 0으로 수렴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라는 게 뭐냐면 지금 h가 충분히 작다는 거는요 약간 이 h가 이제 0으로 가게끔 된다는 그런 얘기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사실상 이제 h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요. 이게 너네가 배운 그 샌드위치 정리랑 연결이에요. 얘가 0으로 하면 얘가 0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 읽어보시면 이거일 p 요거의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거의 뭐 1 된다는 거야. 자, 확률이 1이란 말은 항상 가능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걸 제가 말로 해석하면 그래서 정답은 사실 이제 p를 구하는 문제야. 결국 이 p가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야. 이 문제는. 근데 이제 좀 제가 해석을 하자면 결국
통계적 확률이 이제 n이 계속 커지면요 거의 수학적 확률과 근접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 저희가 큰 수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이론으로 보통 뭐 많이 소개가 돼요. 이게. 자,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요번 문제는 피 구하는 문제고 즉 그냥 단순히 수학적 확률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동전 던졌을 때 안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지?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자, 밑에 29번 풀어봐. 29번은 지금 풀고 갑시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지금 하는 거예요. 특히 저 충분히 작은 양수 H에 대해서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야. 원래 저게 입실론이라고 다른 원래 기호를 쓰는데 그 기호 대신에 H라는 걸 쓴 거예요. 저 H는 지금 엄청 작은 수예요. 거의 0에 가까운 수예요. 저 H. 그럼 H가 0에 가깝단 말은 결국 저 n분의 x랑 p가 거의 같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1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n이 커지면 통계적인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같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지. 어떤 조사를 할 때는 n 값을 키워야 돼요. 원래는 신뢰를 올리려면. 요게 이제 다음 주 내용과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어 막 그런 거 있잖아. 조사 같은 것도 속일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한 10명 중에 조사를 하면 그거는 뭔가 너무 표본이 작아. 근데 우리나라 전체 4,000명 정도 하면 꽤 그게 이제 의미가 있어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n값이 커져야 기본적으로. 자, 29번에 회원아 혹시 뭐 이해했다면 p값 뭘 것 같아요? 6분의 4. 근데 사실 수학적 확률 자리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n분의 x가 통계적 확률, 오른쪽에 p가 수학적 확률. 근데 이제 n이 커지면 그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한다는 거예요. 즉 거의 같아진다라는 그런 이론을 갑자기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차라리 다시 나왔으면 위치가 그 통계적 확률 할 때 나왔어야 돼. 그 정도쯤에. 근데 이제 갑자기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정답은 6분의 4, 3분의 2고요. 다음 장 가보시면 이해부터 관련 문제 몇 개만 해볼게요. 저희 여기 앞에 그냥 기본 문제랑 연결되는 건 안 풀게. 자, 예를 들어 자 유형 67번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기호 하나 소개드렸지. 저 기호를 이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반대로 해석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호는 한번 해봤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일 때 쓰는 거고 우리가 뭐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요 B라고 쓰는 게 보통 이항분포고요. 자, 요 L의 뜻이 지어나 뭐라고? 총 n번 한 거야. 독립시행을 n번 한 거예요. 그리고 요 P가 뭐야? 무슨 확률? 한 번 했을 때 나올 확률이에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P 자리는 한 번이 기준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옮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이 문제는 오른쪽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센스를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뭐 왼쪽처럼 스토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확률 질량함수를 저렇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식의 모양을 가만 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뭘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쩌면 이제 역시나 뭔가 데이터를 준 건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로 주기도 하고 식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프로 주기도 하고 스토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산적으로. 자, 혹시 여러분 좀 기대해 볼까? 혹시 n값 나온 친구 있어요? n 뭘 것 같아요? 90? 일 것 같아? p는요? 다들 좀 느끼 보세요. 이게 사실 뭐냐면요. 자,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야. 이 확률의 모양이 좀 눈에 익지. 이게 뭐냐면 필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확률에서 배웠던 독립과 종속다음 바로 이어서 이 문제가 나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자, 얘는 지금 식의 모양이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배우기로 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된 걸로 확률 변수를 만들면 이게 이제 이항분포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항분포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기 식의 모양으로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전체거든요. 이 자리가 n으로 가고요.
자, 요 자리가 P자리고 그럼 역시 요 자리가 뭐게요? 우리가 배운 기호로 지금 여기가 Q자리야. 여기가 이제 NPQ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트는 가끔 이렇게 나오긴 해요. 당황하지 말고 아 이거 지금 N과 P를 주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오면 됩니다. 자, 잘하는데요. 밑에 5번 한번 더 해볼까? 자, 5번도 그럼 비슷한 느낌으로 NP고 할 수 있겠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잘하네요. 이제 학교 가시면 여기 친구들은 또 이제 내신 시험 보는 친구들은 또 한 번 더 하실 건데 그때도 한번 잘 들으면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일단 한번 그러면 자, 풀어봤나요? 자, 민채야. 혹시 n값은 뭐 나왔어요? 사실 뭐 n값은 누가 봐도 요단일 거 아니야. 전체 개수니까. 그런데 혹시 p값 뭐 나왔어요? 혹시 혜원아 P 나왔어? 뭘 것 같아? 한 4분의 3. 사실 약간 눈치껏 이게 4분의 3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쌤 위에랑 좀 다른데요. 사실은 자,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위의 식도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제가 이 모양을 위의 식으로 바꿔볼게요. 어쩌면 위의 식에 발전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봐봐. 제가 위의 식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식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잘 보이잖아, MPQ가. 수학 문제는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 이제 좀 안 보이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하자? 여러분들이 요거 지수 관련 법칙을 쓸 수 있지. 이렇게. 자, 한번 써보시면요. 90cx에다가 곱하기 8의 x제곱분의 1이죠. 맞나?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지수 관련 법칙을 쓰면요. 곱하기 8의 90 빼기 x제곱분의 7의 90 빼기 x제곱 맞나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죠? 얘네들을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밑이 8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지. 더해보시면요. 쟤랑 같은 식인데 바로 밑에 보신 것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사실 이 밑에 문제는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해돼?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의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로 돌아가자면 이 문제는 그래서 사실 어쨌든 위치 4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분리되어 있지만. 그걸 확인한 친구는 4분의 3이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조금 더 도와드리자면 이 문제를 위의 모양처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가 3의 x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4의 x제곱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4의 24 빼기 x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같은 식이죠. 그 다음 이렇게 묶어서 저렇게 묶어서 4분의 3의 x제곱, 여기도 4분의 1로 묶어서 분자가 1이기 때문에 묶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양도 여기 시험 범위일 때를 한번 의식해 보라는 거야. 유명한 문제니까요.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밑에 같은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 결국 이제 이항 공포에서 핵심은 MP, MPQ로 평균과 분산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만렙에 보시면 가끔 근데 이항 분포 문제지만 확률을 묻기도 합니다.
한번 8번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확률을 물어보기도 해요. 여기도. 근데 이제 앞에서처럼 막 표를 다 그리라고 시키진 않아요. 양심상. 보통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다 구하기 힘들고요. 뭐 이렇게 한 개, 두 개 정도 물어보면 그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구하면 되겠죠. 자, 확률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앞장 그런 모양. 요거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 페이지는 확률을 정말로 구해보라는 페이지입니다. 이 숫자가 왜 이래요? 대빵 큰데요? 분수인데 세 자릿수가 나오네. 사실 그래서 여기는 잘 안 물어봐 확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정답은요. 혹시 나온 친구? 이거 민치 얼마 나왔어요? 256, 혹시 저렇게 나온 친구? 혜원이? 아, 다 나왔어요? 오. 그럼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사실 이 항목도 제가 말한 적 있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고요. 총 4번이기 때문에 표에 5칸을 원래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심적으로 이 표를 안 물어봐. 그래서 너무 많아. 뭐 10번이면 11칸 채워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런 식으로 한두 개 정도는 물어보기도 해요. 즉 이번 문제는 1 이하의 확률이니까 사실상 여기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라는 거고, 하나만 도와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독립시행의 확률, 바로 앞장에 본 그런 식의 모양을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시 1 되는 게 4분의 1, 안 되는 거 여기가 그 자리죠. Q는 3개 이런 느낌으로, 얘도 그런 느낌에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그런 적어도 문제라든가 그런 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의식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유형 70번이 이제 실제로 중요한 파트죠. 결국 이 항목표가 왜 의미가 있냐면 평균과 분산을 이런 표로 구하지 않고 아주 빠르게 구하는 공식 같은 게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14번 풀어볼게요. 요것도 지난번 숙제로 아마 비슷한 거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주고 뭐 구해라. 구하면 되겠죠? 자, 14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다들 너무 잘한다. 이번에 제가 상담을 드리면 참 부모님들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아,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시험 잘 갔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저도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다들 하는 거 보니까 좀 나름 기대가 좀 되네요. 여러 때랑 다르게. 사실 제가 막 수학원 수학투 끝날 때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잘 안 들었거든요. 다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천히 쓰면 틀릴 이유가 없는 파트야. 오히려 이 항목은 좀 쉬워요. 그냥 MPQ로 가면 되니까.
정규분포도 좀 쉬워. 이게 분포가 이렇게 의외로 좀 쉽더라고. 자,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는 뭐 소위 왔다 갔다 문제, x의 평균, 표준 편차를 주고 np 구해라. 뭐 그런 문제고요. 해보죠 뭐. 그렇죠. 또 x의 평균, 저희가 기호도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씁니다. 평균이 여기 나와 있잖아. 평균. 그리고 x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표준 편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정규분포에서는 얘를 많이 쓰긴 할 건데 어쨌든 이제 항상 분산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게 이항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n과 p를 가지고도 얘네들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자, 평균은요.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npq, np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분산은 npq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리게 되는데 약간 제가 눈치껏 보니까 좀 여기서 뭔가 안 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요 느낌 어떠세요? 자, 위에 지금 MP가 150이잖아. 여기 MP 자리에 150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연립도 가능해요. 여기는 Q를 바로 갑니다. Q가 150분의 25가 되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죠? 6분의 1 되겠네요. Q. 자, Q가 나오면 반대급부니까 P 바로 구할 수 있죠. 요거 두 개가 여사건이거든요. P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P가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N도 구할 수 있겠죠. 자, 6분의 5 N.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N 값도 구할 수가 있다. 양쪽에 5분의 6 곱하시면 되겠죠. 180인가요? 이렇게. MPQ 이렇게 구한다는 거. 특히 요 느낌을 좀 많이 쓰니까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까지 보시면 190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밑에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이런 계산 문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17번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어떤 스토리 문제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사 확률 변수는 스토리가 많이 나와. 당연히 이항 분포 쪽도 관련 스토리가 있겠지. 근데 보통 이항 분포는 딱 문제를 보면 티가 나는 게 일단 그 n이 좀 커요. 크고 나올게. 17번입니다. 되게 이런 문제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문제죠. 되게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뭐 풀이 과정이 워낙 짧다 보니까. 자, 이 문제 혜원아 몇 번 나왔어? 5번이죠. 자, 한번 읽어보자면, 자, 이번 문제는 자 일단은 읽어보시면 예약한 고객이
취소할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명이 취소할 확률이 0.0이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00명의 승객이 예약을 했을 때 취소하는 고객을 X라고 하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밑에 보시면 독립시행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500명, 그러니까 숫자가 보통 클 때는 이항문법을 떠올리세요. 알겠지? 자, 근데 이 문제는 평균 구하래요. 이게 무슨 가성비 떨어지는 문제야. 자, 여기 한번 채워볼까? 자, 민채야. 이게 이항문법인데 여기 뭐라고 채우면 될까요? 500명 100분의 뭐 0.02 혹은 100분의 2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근데 평균 구하라고 있으니까 평균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자는 거야. 표를 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500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으로 바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표를 구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야. 똑같이 나와요. 표로 해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해하는 좀 마지막 문제 하나 푸겠습니다. 자, 유형 72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내용은 저희가 앞에서 배운 적 있죠. 요런 내용은. 여기 이제 앞에서 저희가 x의 평균과 분산을 알려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희는 하나만 할게요. 자, 25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항문법을 따르고 저거일 때 P값 구하고 저거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풀고 정규분법 한번 설명을 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P가 없는데요. 그럼 P가 없으니까 요거 좋겠죠. 요걸로 P 구해오라고.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이항문법 문제지만 이렇게 확률을 묻기도 한다는 거. 확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6C 2 그리고 P가 2개 그리고 Q가 4개겠죠. 얘는 자, 2분의 1 곱하기 X가 3이니까 6C 3 P가 3개, Q가 3개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렇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6C는 15입니다. 자, 지우고 쓸게요. 15 그리고 6C3은 6, 5, 4, 3, 2, 1 땅땡 20되고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10되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양쪽에 약분도 할게요. 자, 왼쪽에 P 2개 오른쪽에 P 3개니까
왼쪽 P가 지워지면서 오른쪽에 P 하나가 남고요. 오른쪽에 Q 3개, 왼쪽에 Q 4개니까 오른쪽에 Q가 지워지면서 왼쪽에 Q 하나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상식 중에 지연아, Q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 때문에 이 P를 구할 수가 있어요. Q를 여러분들이 1 빼기 P라고 바꿔주시면 요 15를 분배할게요. 10P가 되고 2항에서 15는 25P가 되고 양쪽에 25 나누시면 P는 25분의 15, 즉 5분의 3이 된다 라는 계산 문제가 1번에 나옵니다. 요렇게 섞고 나면 좀 좋아 보이네요. 5분의 3 인걸 구해왔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np로. 그래서 이게 x의 평균인데,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 자, 요걸 구하래요. 자 우리가 평균에서는 안에 있는 5랑 2를 다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꺼내셔가지고 여기다가 5분의 18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 나온다? 20 나옵니다. 혹시 많지? 오, 여러분 잘하네요. 느낌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2항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제가 지난 시간에 숙제로 드렸어도 여러분들이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기억할 유형은 아까 저기 앞에 있던 이유형점들 이것 정도만 좀 기억을 따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와도 뭔가 2항 부분을 주는 내용이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렙 갈게요. 저희가 30분이라 쉬는 시간 전에 정규분포를 조금 일단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88쪽입니다. 자, 제가 이제 어쨌든 여기 정규까지 하면 이제 여기 단원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통계적 추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하는 작업을 한번 간단하게 배울 건데, 자, 어쨌든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3단원 통계 처음 들어와서 확률 변수 X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단원에서는 어떤 걸 딱 물어봤다면 여기는 다 물어본다는 느낌이랄까? 그냥 정말 너가 다 구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크게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지. 첫 번째가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해서 뭐 주사위라던가 동전처럼 실제로 셀만한 것들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거를 표현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방법이 표입니다. 물론 얘도 식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보통 표로 가서 푸는 거잖아. 그리고 이걸로 만든 대표적인 분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항 분포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항 분포의 장점은 결과적으로 뭐다? 이 친구의 장점은 평균과 분산 구할 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메인 문제입니다. 여기. 자, 이제 오늘 저희가 할 거는요. 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다고 배웠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뜻을 배웠는데 뜻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연속되는 거에 관한 확률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로 애초에 그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했고,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여러분들이 뭐가 포인트다? 결국 여기는요.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곧 확률이라는 거. 포인트를 기억해 줘야 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x축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뭐 전체 넓이가 1을 이용해서. 그치? 자,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이 친구로 만든 분포가 또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여기 책에 써 있는 정규 분포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의 출발은요, 어디에서 출발이다? 특별히 시행 자체가 독립 시행의 확률로 만든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뭔가 여러 번 하는 문제에서는 이 이항분포 문제가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거 설명을 100%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규분포는요,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냐면 어떤 함수로부터 만든 분포예요. 그 함수를 칠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에 보이세요? 이걸로 만든 분포예요. 네. 자, 저 식 보이세요? 저게 이제 함수식이거든요. 저게. 제가 대학교 때는 요거를 좀 진지하게 봤었는데, 여러분들이 딱 봐도 이 식이 진지할까 안 진지할까? 민채.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식을 여러분 봐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말하지만 요 식이 중요하지 않아. 써드릴까요? 못 먹으실까봐? 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얘는요. 식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 자 일단 이 식을 이루는 구성품. 자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에는 NP가 중요했잖아. 자 이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식은 사실은 X식가요? 딱히 관심 없는데 이런 몇 가지 기호라던가 특히 중요한 게 이 오른쪽에 그래프가 중요하시거든요. 역시나. 결국 이제 이 그래프는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요 파트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계속. 알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좀 도입부가 애매한데 여기는 독립시행으로 만든 분포예요. 좀 깔끔했지만 여기는요 죄송한데 이 함수로 만든 분포예요. 이 함수. 근데 이제 이 함수에 관해 좀 잠깐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가끔 뉴스에서 정규분포란 말을 들어본 적 없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규분포가 제가 아까 나무위키에 검색을 좀 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좀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써드릴까요? 통계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이게. 그리고 왜 꽃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사실 정규분포를 이루는 게 이런 그래프를 이루는 게 엄청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가 뭐냐면 어떤 인간이라던가 자연 현상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이 친구예요. 예를 들어 당장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 주는 게 하나 있어요. 너네 학교에 등급 나오지. 그럼 혹시 그 등급이 이런 표현인 거 아세요? 너네 1등급이 혹시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 써드릴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 등급이 사실은 이 정규분포는 이거예요. 4% 여기 조금 있잖아요. 혹시 2등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마 7%? 그러니까 2등급만 보면 7%입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3등급이 이렇게 11%. 그리고 느낌아 보통 가운데로 갈수록 많아지지. 4, 5등급이. 거기가 여기 라인이고 여러분들 의외로 그거 아세요? 뒤로 갈수록 좁습니다. 여러분 9등급은 몇 명 없어요. 반대로. 여기 9등급은 또 몇 명 없단 말이야. 거의 여러분들 9등급은 1등급이랑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뒤에서 여러분들 거기는 아무나 못 가는잖아요. 정말 그냥 시험지를 그냥 내가 9등급이야. 너네 찍으면 그 정도 안 나와요.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제로 이 학교 등급이란 것도 이 정규분포,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원래 그 나라의 인구도 원래 이렇거든.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약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약간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가 좀 줄고 있다 지금. 약간 우리나라 인구가 사실은 원래 정규분포였다가 약간 고령화가 되면서 약간 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대칭. 그러니까 사실 정규분포라는 게 우리 주변에 되게 이런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확통이 아니어도 상식으로 알아야 될 표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렇게 뭔가 종 모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양이 많다는 거예요. 또 제가 준비한 예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표준 점수라는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쓰는 게 웬만하면 다 사실 이 정규분포입니다. 통계적으로. 자 어쨌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규분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식은 중요하지 않아. 이 식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지금부터 자, 얘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항분포는 저희가 B라고 쓰는데요. 자, 여기 한번 밑줄 봐보실래요? 정규분포는요 기본적으로 N으로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써있죠. normal이라고 해서 이게 영어로 정규 그리고 뭐 분포라는 게 영어로 요건가 봐요. 그래서 normal의 값자 N을 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N이 있으면 아 정규 분포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 식에서 중요한 파츠는 이제 저기처럼 MP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평균과 분산이 중요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평균자리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요 왼쪽은 평균자리고요. 오른쪽은 분산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자, 생긴 모양을 보시면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있지. 그치? 혹시 그러면 요 시그마가 지금 뭔지 아세요? 표준 편차야.
그래서 여기는 표준 편차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자리는 표준 편차 자리가 아닙니다. 시그마 제곱 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쓰실 때는 가능하면 뭔가 제곱이라는 모형을 써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내려가서 한번 기호 연습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 줍니다. 평균 분산 그냥 줍니다. 여기는. 너네한테 구하라고 안 시켜요. 자, 한번 15번 정규분포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제 기억에 지난번 2항보다 첫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기호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정규분포 여러분들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식으로 만든 분포예요. 저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운 식이고 여러분이 알아야 첫 번째는 이 기호 쓰는 법부터 정규분포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기호를 써볼 건데, 자, 지연아, 그럼 15번은 기호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일단 맨 앞에 뭐라 써야 돼? n. 그리고 5,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맞지만, 앞으로 이 자리는 가급적이면 뭔가의 제곱으로 쓸 겁니다. 그 뭐라고 쓸까요? 자, 2의 제곱. 요렇게 써주세요. 네. 요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안 쓰면 안 돼요. 안 되면 아닌데 이렇게 써야 이제 좀 이따가 쉬는 시간 다음에 이제 요거를 쓰는 2를 써야 할 때가 사실 있어요.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가 드러나게끔 써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시그마 제곱으로. 알겠지? 자, 밑에 16번 한번 더 해보자. 자, 지금 설명드리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왼쪽은 평균 자리, 오른쪽은 분산 자리인데 쓸 때는 시그마 제곱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16번이 해보나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요? 몇 콤마 몇? 7,3의 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요 식을 보시면 아, 정규 분포를 따른다구나. 평균은 7, 분산은 9, 표준 편차는 3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자, 바로 오른쪽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또 섞여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로 보시면요.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를 때라고 써있지. 자, 여기까지 끊고 제가 지난 시간에 따른다라는 기호도 설명드린 적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말입니다. 그치?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봐? y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구해봐라. 즉, 요 자리를 채우라는 문제입니다. 그치? 근데 y의 모양을 보시면 느낌 오시죠? x로 구할 수 있겠네요. 한번 구해보실래요?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저희 2항포의 마지막 문제가 이거였잖아요. 저런 모양 나오면 x로 구할 수 있는 거. 이 자리를 채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여기다가 한번 이걸 써보시기 바랍니다. x의 평균이 얼마인지, x의 분산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x의 평균이 지영아 얼마예요? 여러분들 요 자리가 평균이라고 했죠. 자, 평균은 10이죠. 자, 분산은 얼마일까? 자, 요 자리가 분산이에요. 요 자리를 기억하세요. 여기 평균 분산 자리라서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이제 y의 평균, y의 분산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만 보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잖아. 근데 이 기호로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민채야, y의 평균 얼마일까요? 얼마? y의 평균 30이죠. y의 분산은요? 9요? 자, x의 분산이 9거든. y의 분산은 얼마일까요? 20. 자, 만약에 헷갈리면 여기 천천히 해보세요. 자, 9 곱하기 x의 분산이니까 얼마다? 81, 9의 제곱이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평균에서 나왔잖아요. 여기 꺼내서 y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19번 해볼게요.
이제 숙제하면 알겠지만 의외로 되게 풀이 과정이 길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야. 그냥 평균 분산도 다 주고요. 친절하게. 이제 일단 요 기호부터 사용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핵심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 식은 몰라도 저 친구의 그래프에 관한 분석을 이제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해요. 그 분석. 이제 그걸 이용해서 모든 확률이라던가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그래프가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적용 거 되게 많아요. 자, 19번 문제. 자, 얘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해보라. 그러면 일단 요 y 정규를 따르는데 자, 평균 얼마예요? 그치? 자, x의 평균이 10이거든. 마칠이죠. 자, 마이너스 7. 그리고 지영아, 분산 얼마예요? 9. 여러분들 위에 지금 x의 분산이 9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을 제곱해봤자 1이거든요. 똑같겠죠. 이렇게 9. 근데 여기 있을 때는 3의 제곱이라고. 이해했어요? 지연 이해했어? 민치도 이해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 여기가 평균, 여기가 분산 자리인 것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이렇게 쓴 거야. 지난 시간 여기가 n 총 개수, 여기가 확률 자리인 것처럼 정규는 조금 자리가 달라요. 여기는 평균과 분산이 중요한 파츠입니다. 저 식에서. 알겠지? 자, 이제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 다음 장 위에다가 별표 한 2개 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정규 분포에서의 모든 문제 풀이의 기본 전략은 이 페이지에 지금 설명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자, 여기 페이지는 이제 어쩌면 어떤 페이지냐면 이 그래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해주는 페이지야.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잘 숙지를 하면요. 이제 뒤에서 이제 또 이제 확률을 구하러 나올 거야. 어떤 식으로. 그거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알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준비한 거 알려드렸는데 이런 재밌는 글을 봤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정규분포라고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막 주변에 있는 게 전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더 큰 세상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세상도 이런 곡선을 이룬다 뭐 그런 말도 하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거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식은요 왼쪽에 있는 요 식은 나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근데 죄송한데 이 내용들은 어쩌면 그냥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이 그래프를 설명한다는 거는 또 그 식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식을 분석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함수를 제일 처음 설명할 때는 항상 그래프 그리기부터 하는데 쟤를 그리는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오른쪽에 한번 더 써볼 거고요. 사실은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 자, 첫 번째는요. 그래프 모양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언뜻 봤잖아. 혹시 무슨 모양처럼 보이세요? 이렇게 뭔가 어리광대 나는 보아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보통 여기서는 자, 요 표현을 그냥 기억합시다. 보통 어떤 걸 할 때는 책에 있는 표현을 아셔야 돼요. 종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 그 등급을 돌려봐. 1등급, 2등급, 3등급, 4, 5 많다가 또 5, 6, 7을 적어줘. 이런 종 모양. 근데 이 종 모양은 종 모양인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대칭이야 이제. 어디에? 이 종 모양이면 가운데 이렇게 정상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저희는 이제 뒤에서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떤 확률도 구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할 거예요. 대칭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 가운데가 누구를 중심으로 대칭이에요? 자, 첫 번째 파츠. 아까 제가 평균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가 느낌 오잖아요. 이 가운데가 딱 평균 자리입니다. 너네가 학교에 시험 보고 나면 보통 그 시험 점수도 이렇게 종 모양으로 쫙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가운데는 평균. 대부분 친구들이 있는 점수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많이 올려있죠. 이렇게.
평균자리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이해했다면 어쩌면 이 평균은 이 그래프에서 뭐를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이 평균은요 이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해 준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평균이 뭐 30인 게 있고 평균이 70인 반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평균이 30인 반은 얘를 피하지 마세요. 이렇게 평균이 30인 쪽에 있는 거고요. 평균이 70인 반은 이렇게 70인 쪽에 있다는 이렇게 위치를 얘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또 지워야 되는데, 잠깐만 좀 지울게요. 이게 온라인이 좁은데 그냥 뒤로 딱 하면 지워지는데. 자, 이렇게 이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선이 X축입니다. 얘는 지금 양 끝으로 가도 안 닿아요. 즉 기본적으로 확률이 0인 건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X축 위에 있겠죠. 확률이니까. 얘도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또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지만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 지형은 얼마일 것 같아요? 요게 지난 시간 숙제였잖아요. 요 넓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 fx도 전에 생겼지만 그래서 여기는 넓이가 1이라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응용한 게 하나 중요해요. 그럼 자 여러분들 센스를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평균이 있다고 했고 좌우가 대칭이라고 했지. 요 절반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근데 여기는 좀 소수를 좋아해요. 0.5가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응용인데요. 이거를 많이 써먹을 거예요. 좀 기억하세요. 사실 밑에 써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이게 그 말이에요.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넓이가 0.5입니다. 이게 딱 절반이고 대칭이라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의 역할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자 여기에 있는 3번이 방금 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평균이 변하면요 뭐가 바뀐다?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게 이제 평균이 바뀌면 좌우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할 거는 쌤 그럼요 분산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3 때 배웠던 기억 내용 나세요? 자, 기본적으로 분산과 표준 편차는 자, 요거 제가 좀 필기해 드리자면 예전에 저희가 삼포도라는 거를 배워요. 내가 오늘 이렇게 색깔이 이상하냐? 자, 삼포도라는 개념을 내가 배운 적이 있어요. 중3 때. 삼포도가 뭐냐면 얼마나 흩어지고 그러니까 흩어질 산 펼칠 포자고 얼마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원래 삼포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이 삼포도의 대표적인 친구거든요. 즉 이 친구 역할을 해서 기본적으로 뭐다? 평균이 위치를 결정한다면 결론적으로 분산은요 이 친구는요 지금 저만 그래도 오늘 왜 이렇게 필기가 두서가 없어요? 평균이 위치를 결정한다면 여기 있는 분산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종 모양도 똑같은 종 모양이 아니거든요. 좀 뾰족한 종 모양도 있고 펑퍼짐한 것도 있잖아요. 그 모양을 결정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삼포도가 커지면 어떤 모양인지 삼포도가 작아지면 어떤 모양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이 원래 뜻을 이해하면 그거를 좀 이해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삼포도라는 게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질문. 분산이 커진단 말이에요. 많이 흩어져 있는 거야? 좀 덜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흩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그림입니까? 많이 흩어져야 되니까 약간 펑퍼짐한 그림이 됩니다. 즉 이제 밑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고르란 문제가 나와. 그래프 주고. 그래서 분산이 커진단 말은 삼포도가 커진다. 즉 멀리 흩어지는 그림이야. 그럼 반대로
분산이 작다는 말은요. 어떤 그림이다? 이 평균 중심으로 다 이렇게 모여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약간 종 모양은 종 모양이 뾰족한 종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성질을 또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표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도 중3 때 이 표현 저랑 한 친구가 말한 적이 있는데요. 분산이 작다는 걸 보통 책에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오랜만에 고르다라는 걸 아세요? 고르다. 이게 밑에 문제 보시면 당장 나와요. 24번에 A 학교의 학생들보다 B 학교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고르다. 이 고르다는 말이 사실 이 삼포도 관련 표현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고르다는 표현은 분산이 작은 거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갖고 아까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고르다의 원래 뜻이 뭔지. 근데 좀 뜻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고르다의 원래 그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큰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큰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자, 요거를 제가 좀 국어사전을 보고 오니까 좀 요 그림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 요 그림은요. 어쨌든 평균 중심에 막 몰려있잖아. 그럼 큰 차이가 없는 거지, 학생들이. 그래서 약간 고르다가 얘야.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어가 약해서 맨날 볼 때만 헷갈려요. 이게 뭐 어떤 그림인지. 왜 솔직히 말하면요. 이것도 좀 뭔가,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걸로 오해하는 친구들은 뭔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평평하다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떠올라서 이게 고르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고르다는 이 뜻이야. 뭔가 이제 좀 비슷한 게 많다는 의미라서 이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설명인데 결국 중요한 거는 밑에 문제에 이렇게 나와. 그래프를 주고 이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식은 몰라도지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은 가능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왼쪽에 21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우리한테 세 집단의 정규 분포를 그래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평균을 비교해 보라는 문제 21번 22번은 시그마 표준 편차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아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은 대칭 축의 위치를 말한다고 기억하면 돼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게 평균입니다. 평균이 바뀐다는 것은 좌우로 위치가 바뀐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분산이 바뀐다는 것은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 종 모양은 종 모양인데 좀 뾰족해지는지 뭐 이렇게 펑펑해지는지 이런 게 문제로 나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지영아, 그럼 21번에 평균은 일단 어떨까요? 그쵸. 여러분들 지금 보이세요? 평균이 이 자리거든. A랑 B는 평균이 같죠. 그런데 C는요, 더 오른쪽에 있잖아.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을 비교하라고 나올 때는 대칭 축의 위치를 본다. 그러니까 저 파츠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억하세요. 평균은 저 자리고 분산은 모양 역할이야. 그래서 그거 두 개가 결정이 되면 대략적인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22번에 해보라. 자, 분산은 누가 제일 작아요? 그치, 여러분들. A랑 C가 분산이 작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네들 여러분들 모양 똑같지? 그러면 분산이 똑같은 거야. 모양이 같으니까. 대신에 쟤네들의 차이는 평균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어떤 반의 성적이라고 본다면 반 성적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A라는 반은 학생들 평균은 좀 작아. 그치? 근데 A반과 C반은 약간 분산을 갖다는 말은 약간 뭔가 퍼져 있는 거 비슷해요. 어떤 전체적인 퍼져 있는 거는. 근데 이제 A반과 B반 보시면 둘 다 평균은 똑같은데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이런 반평균이 같다고 실력이 똑같을까요? 그럼 질문. 이걸 지금 반으로 본다면 A반, B반 어디가 더 잘하는 친구가 많게요? 여러분 B반이 잘하는 거 많다는 거 동의하세요? 결국 잘한다는 건 여길 말하잖아요. 사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요걸 보면 이제 아, 대충 평균을 같은데 잘하는 애들이 B가 많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A랑 C는 분산이 같은데 자, 누가 더 크다? B의 분산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 물론 얘는 표현 편차입니다. 사실 둘 다 3포도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오른쪽이 방금 했던 제가 했던 그 말이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뭔가 두 집단을 비교하라고 나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달색이. 자, 두 개. 그러니까 특히 학교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요 모양이랑 또 학교 관련 간단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배우는 건 정규 분포입니다. 기호로는 n, 그리고 중요한 파츠는 평균과 분산이에요. 근데 이제 식으로 공부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이제 그래프로 공부를 하는 파트인데, 그럼 그래프에서 평균과 분산의 역할을 먼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종 모양이고 좌우가 대칭인 모양인데, 평균이 제일 가운데를 말합니다. 가운데. 그리고 분산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알면 그래프가 결정이 돼요. 대략적인 모양. 아시겠죠? 자, 그럼 23번이 지연아, 혹시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맞는 거 아시겠어요? 자, 한번 필기해보자면, 자, 수학 성적이 좋다, 나쁘다. 자, 실제 성적을 물어봤고, 이렇게 뭔가 실제적인 걸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로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뭔가 실제 성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평균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평균 비교해 보시면 B 쪽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자, B가 더 큰 게 맞겠죠. 그치? 근데 24번인 자, 지연아,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제가 국어 갈게요. 잘 보세요. A 학교의 학생들보다 B 학교가 더 고르다. 자, 그럼 고르다는 게 분산이 뭐한 걸 찾아야 돼요? 작은 걸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접적인 표현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B를 보시면요, 실제로 그래프가 훨씬 뾰족하지. 분산이 작다는 거예요. 즉 덜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특히 요 멘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 관련 멘트로, 그러니까 어떤 흩어짐을 물어보는 저런 멘트들은 뭐 평균 중심에서 뭐 떨어져 있다 이런 멘트를 이제 분산 관련 멘트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기 전에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쉽시다. 여러분 다음 장부터 이제 오리지널 문제가 나와요. 확률 문제가.